지금 약간 시장의 뉘앙스를 보면 좀 버려졌던 애들, 그런 애들을 조금 쓰다듬어주는 시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새 약간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면은 중국 때문에 폭삭 망했던 기업들, 그 중국 때문에 폭삭 망했던 기업들이라 함은 중국의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은 영원히 하나만 예뻐하진 않아요. 얘도 예뻐하고 쟤도 예뻐하고, 얘 조금 더 예뻐할 수도 있고, 그 얘를 조금 더 예뻐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도 어느 순간은 꺼내가지고 야 좀 일로 와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그거에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끄집어 올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수의 방향성으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순간은 성장주를 막 사랑하지만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얼마나 싼가를 찾게 돼요. 얼마나 비싼가도 찾게 되지만 얼마나 싼가도 찾게 돼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뭐 PB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게 뭐 0점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사도 만약에 0.5다.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지금 한 주 샀을 때 이 회사가 망하면 난 2배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가치주를 찾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실적주를 찾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에서 저는 이제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과정. 그 실적 장세의 대장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고 하이닉스도 될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라면. 하지만 시장은 뭔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 쇼크보다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기업들.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돌고 돌아다 보니까 이것만 예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시장의 뉘앙스를 보면 좀 버려졌던 애들, 그런 애들을 조금 쓰다듬어주는 시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잘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류 같은 종목들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단 말이죠. 영업무역, 뭐 F&F, 한세실업 뭐 다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내가 특별히 옷을 많이 사 입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솔직히.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다 수출주들이니까. 만약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옷을 사가면 뭐 F&F 같은 종목들은 옛날에 뭐 다 줄 서가지고 뭐 MLB 줄 서고 뭐 다 이랬었으니까 그걸 다시 기억할 수도 분명히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들이 좋아지는 실적의 이면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구조조정도 했고 비용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도 바닥을 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을 빼고 나니 조금씩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만 예뻐하다 보니까 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느낌. 근데 실적이 약간 턴하는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저는 요새 약간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면은 중국 때문에 폭삭 망했던 기업들, 그 중국 때문에 폭삭 망했던 기업들이라 함은 중국의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글로벌 이제 가격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던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같은 경우가 되겠죠. 화학은 아직도 조금 갈 길은 멉니다만은 이쪽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유주도 지금 정제 마진 엄청 좋거든요. 근데 S-오일은 많이 올랐어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 오늘 갖고 있기 때문에 덜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정유주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좋게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ESS. ESS가 제가 작년 겨울쯤? 그때 올해 겨울 아니 작년 겨울쯤에 유튜브 녹화할 때 하나 말했던 게 2차 전지가 가는 날이 온다면 그건 바로 ESS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방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ESS는 지금 AI에 연동을 하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자동차보다는 이 ESS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삼원계, 뭐 MCM 뭐 이런 식으로, NCM 뭐 이래서 뭐 망간, 코발트 뭐 그죠? 니켈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하이니켈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가지고 뭐 길이도 엄청나게 가고, 근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덜 터지고 이거보다는 안정감을 갖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을 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그런 삼원기 배터리보다 훨씬 더 좋아졌던 상황 때문에 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다 이거 만들 거야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게 이제 거의 주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매일 올라요. 엄청 올라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 60% 오른 만큼 탄산 리튬 가격도 60% 올랐어요. 사람들이 반응을 잠깐 하다 말아. 그러면 사실 리튬 관련주들은 사실은 이것도 고점이 어디서 났어요? 우리나라 저기 어디에다가 새만금인가? 나도 리튬 공장 지을 거야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광산 가가지고서 계약을 했어. 나도 여기 리튬 광산 계약을 했어. 뭐 K 뭐 회사는 사기도 쳐가지고서 뭐 난리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다 이제 정리가 좀 됐고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들 내년에도 풍기 현상 많이 부족할 거라고 중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긴 해요. 배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도 이제 거의 캐즘 현상은 거의 바닥을 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요. 1,800원, 1,700원대 차를 못 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 나도 전기차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너무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도 다 없어지고 환율 때문에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쪽도 나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쪽들 좋게 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리튬, 뭐 포스코 홀딩스나 미래 나노텍 쪽 이런 쪽들이 다 리튬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 최근에 보면 전고체들도 좀 많이 움직였어요. 이수학은 그냥 뻑하면 그냥 상가를 갈 정도로 전고체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2시간 정도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더 응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이쪽도 배터리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배터리가 많이 중요하고 ESS 많이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응급제도 그렇고 지금 또 테슬라도 중국 거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 향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라든지 ESS 업체로 계속 계약하고 가는 지금 LG 엔솔이랑 SDI가 손두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애들 많이 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다 많이 가고 있듯이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박, 전지박, 회로박 이쪽 구리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지금 AI 가속기에 이 회로박 데이터 센터에 회로박 들어가는 거 요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회로박 쪽으로 내년에 많이 옮길 거야. 전지박을 좀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 많이 올라와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동박 섹터도 그렇고 리튬 그 다음에 뭐 양극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ESS 소재 쪽들은 이제 턴어라운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뭐 AI 로봇에 심취되어 있지만 그 뒷타자는 저는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ESS 쪽에서 보면은 뭐 SDI나 NG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덜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고 그다음에 뭐 그쪽이죠. 저는 장비주들보다는 소재 쪽에서 계속 셀업체랑 소재 쪽들을 2차 전지 쪽에서 턴어라운딩 한다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자동차 현대차도 저는 사실 현대차도 21만 원대부터 너무 싸다 생각해가지고서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올라왔지만 현대차도 사실은 로봇 기업인데 그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기아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정부가 원하는 고배당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주회사나 뭐 금융회사나 자동차 마찬가지로 이제 고배당주들 연말이지만 그 고배당이 배당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뭐 상법 개정 그거랑 맞물려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찍었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쪽도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괜찮다. 왜냐? 경기랑 무관하다. 금리만 크게 오를 일이 없다라면은 제약바이오는 괜찮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쭉쭉 이어지는 학회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또 옛날처럼 터무니없는 제약바이오 회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D&D 파마텍 다 마찬가지로 알테오진 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다 계약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만 섹터 이거 계속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주사 제형으로 가고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기술 개발이 좀 더 되면은 건강식품처럼
팔릴 날도 오지 않을까요? 저도 먹어보고 싶지만 주사는 좀 무섭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쪽들은 계속 그 특허 만료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이쪽도 또 너도 나도 한다 그러면 또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러다가 이거 비타민 C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그죠? 널렸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C 만드는 회사가 뭐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오를 일은 없듯이 나중에 언젠가는 그럴 상황이 오겠죠? 약도 더 좋아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비만 섹터도 좋다고 보고 지금 이중항체 플랫폼 업체들도 계속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대형주 위주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 단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부분들 그동안 뭐 파마 리서치가 독주하던 시장에서 이제 LNC 바이오가 리투라는 제품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런 인간의 그런 선택 소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최근에 선택 소비재보다는 또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이게 마찬가지인 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입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조금 올라오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좀 가치주라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삼양식품도 저는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봤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 농심은 또 캐대원 그 캐릭터 하나 넣었다가도 매출이 좋아질 거라 올라오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시장은 좀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참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으로 좀 꼽는다라면은 뭐 화학주하고 2차 전지, ESS, 소재단들, 셀업체들 이런 쪽들하고 자동차 쪽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에서 뭐 비용, 뭐 관세랑 관련된 여러 가지 다 내준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황도 어느 정도 캐즘 지났다. 예전에 현대차가 달릴 때는 전기차로 달렸던 건데 전기차보다는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워낙 좋긴 하지만 최악은 좀 진한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다 트럼프가 뭐 난리를 쳐도 뭐 관세도 일단은 깎아줬고 15%로 깎아줬고 나중에 내년에 초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세 무효다 그러면 미국 한번 충격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해피한 일이기는 한데 또 트럼프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겠지.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관세 피해의 파우더를 좀 지나간 종목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피해갔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카바쳐주는 업종. 그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들도 그렇겠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카바쳐주는 업종이랑 이제 최악의 이제 관세 여파를 지난 업종이랑 그 다음에 뭐랄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공급관 형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업종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D램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심텍, 뭐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뭐 TLB 이런 거 많이 올라온 것도 다 당연히 이게 수요가 엄청 많아서가 아니고 공급이 부족해서거든요. 사실은 모든 산업이라는 게 수요가 늘어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건 사실은 어느 순간에 되면 한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불안한 건 있어요. 유럽도 지금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유럽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만 지금 혼자 좋다고 난리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형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미국과 연동하는 산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 때문에 피해봤던 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고 뭐 지금 일본이 지금 눈 맞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 3년 고생했잖아요. 3년 고생했나? 더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당했던 거 지금 일본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반사이익이 있는 기업들도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면세점, 카지노 막 다 올라오고 뭐 저가 항공 올라오고 화장품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시장은 새로운 거를 되게 추구하는데 그런 뉴스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인남 TV 보시는 분들도 뉴스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뉴스가 되게 중요해요. 뉴스만 봐도 주식을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뉴스가 안 먹히는 시장이 오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랑 상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뉴스도 2번, 3번 반복이 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게 강세장의 특징인데 그 좋은 뉴스가 안 먹히는 시장이 오면 그럼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느낌? 악재가 계속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는 시점이 되면 그 종목이 바닥인 것처럼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그 종목은 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턴어라운드인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해서 피해봤던 섹터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반도체 때문에 못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말고 지금 빠졌던 2차전 ESS하고 뭐 소재주들 이런 부분들 다 턴어라운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화학업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필수 소비재 방어주 가치주들은 뭐 시장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은 워낙 많이 싸니까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은 어느 한쪽 우르르라기보다는 오늘 뭐 수산물 업체들 많이 오른 게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르르 이런 건 단기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자체가 얼마나 방향성을 타주느냐 이런 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냐를 결정 지으니까 좀 약간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금리 때문에 성장주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 유동성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다시 또 시장은 가치주라든지 실적이 꾸준한 기업들 쪽으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미리미리 좀 종목을 골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빨랐을 때 그럴 때 해야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박명수 그 개그맨 박명수가 그러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라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땐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건 개념이 없어요. 어느 한쪽 섹터에 늦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다음 순서 지하철도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다음 차가 떠나잖아요. 앞차가 가면 뒷차가 오고 뒷차 놓치면 또 다음 타가 오는 듯이 그 다음 순서 사이클만 잘 타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조금 기운이 떨어졌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현금 비중도 늘려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금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지수만 또 무한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에서 밑으로는 뭐 3,850 요 사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그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약간 좀 투자도 원칙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가 좋아.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왔어. 그리고 업황도 바닥을 쳤어.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 50% 사. 좀 조정이 와? 그럼 좀 더 사.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샀던 부분을 일부 팔아. 다시 방향 잡아. 다시 투입해. 이런 약간 기회비용을 상실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찍으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가 되거든요. 저 아는 분 중에서 돈 많이 버신 분은 5종목만 갖고 돌려가면서 매매.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잖아요. 제 주변에서 또 돈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만 갖고 해. 선거는 계속 돌아오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 사이클에 맞춰서 연구해. 뭐든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산업은 한우물만 파면 돈이 돼요. 진짜로. 저 아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3년 전에 물려서 빠질 때마다 계속 사신 분들 있거든요. 지금 수익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12달로 봤을 때 손실이 11개월 나다가 마지막 한 달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종목이 있고 11개월 동안 수익 내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다 깨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팔아야지만 내 돈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내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냥 무조건 방송만 보고 주식 사고 팔고 이러지 마시고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좀 여러 가지 뉴스,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요새는 뭐 정보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는 정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정보랑 거의 다 비슷해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뭐 레포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이 거의 없어요. 속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좋다, AI가 좋다, 로봇이 좋다 그렇다라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자가 꺾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꺾이는 부분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을 잘 읽어도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두가 기피하려고 할 때 과감함, 용감함 이런 게 있어야지만 수익을 번다, 돈을 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두가 증설로 시할 때는 팔 때다. 모두가 감산할 때 그때는 살 때다. 부익남 TV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뭔가 투자함에 있어서 모두가 좀 흥분해 있을 때 열광이 도가닐 때는 좀 차분하게 시켜줄 필요도 있고 모두가 침체돼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서 좀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항상 수익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가워져 있지만 앞으로 냉정함이 있지만 지금 앞으로 또 열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좀 잘 발굴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